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볼까 합니다. 역시 그 전에 시장부터 조금 짚어놓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것을 예측하거나 맞춘다라는 의미는 지금 상황에서부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역시나 실물 경제,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실물 경제가 지금 회복될 기미가 아직은 보여지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은 들려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진짜로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인가, 갑자기 기업들이 취업자를 대폭 늘려가면서 지금 구인구직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본다면 또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제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사람이 쓰러졌다가 한 3년 정도 쓰러졌다가 이렇게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눈을 떠서 살아났다. 갑자기 활동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뛰어다니거나 걷거나 움직임이 쾌활할 수 있는가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근육들도 굉장히 손상이 되어 있을 것이고 재활이라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도 그 재활 기간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역시 개인 투자자들은 경제가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를 떠나가지고 지금 당장 수익이 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역시 지수가 올라가게 되니까 계속 따라붙는 매매라고 하죠. 추격 매매도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뇌동 매매도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매수하셨던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적당히 팔았는데 다시 계속 올라가게 되니까 그 다음번에는 더 큰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투자해야지라는 그런 관점들도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더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면 지금 샀던 사람들은 잘한 게 되는 거고요.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아서 계속 이런 우려감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끊기는 그날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그날이 언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현금 비중은 50% 이상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 수익이 덜 날 수는 있지만 내려갈 때를 대비해 놓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단타를 잘하거나 단기적 매매 관점이 좋으시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가는 기미가 보였을 때 나는 현금 비중을 확 늘려버리거나 내가 들고 있던 종목을 전부 다 손절할 수 있는 정도의 매매 실력이 있어요. 그런 기준이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마음껏 하셔도 상관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조금 부족하시거나 내가 손절이 좀 잘 안 돼요. 그리고 들고 있는 종목들이 조정이 들어갈 때 다시 반등 나올까 싶어서 계속 들고 가다가 물렸던 적이 많아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역시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게 좋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상승을 아름다운 상승이라 생각하지는 않고요. 조금 불안한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계속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개인들의 매수세겠지만요. 그걸 부가적으로 돕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원인은 저는 공매도가 아직까지 금지인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가 있었다면 만약 올라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매도를 통해서 매도하는 세력들이 증가했을 거고 그 매도하는 세력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쌍바닥 형태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매도가 없는 상황에서 조정이 만약에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과연 짧게 끝날 것인가라고 봤을 때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부터 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서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 사서 갚는 매수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공포로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전저점도 위험할 수 있을 정도로 가파른 하락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잡아주는 매수세가 과연 등장해 줄 것인가라는 우려감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이 긍정적으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건 단순히 그냥 수급, 매수의 힘에 의해서만 올라가고 있는데 메이저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기관 투자자 또는 펀드 자금을 대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 여기서 개인들이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더 비싸게 사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많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개인들이 돈 더 벌고 있을 때 배가 아파서라도 채권 투자라든가 다른 쪽으로 돈을 돌려놨다가 시장이 빠졌을 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올라가는 상황, 지수가 이제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레버리지라든가 인버스를 하실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역시나 코스닥 쪽에 지금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요. 중소형주들이 급등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수는 약간 불안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수가 빠질 때 모든 종목이 빠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금 비중을 좀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중소형주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테마 장세,
개별 종목 장세를 잘 따라붙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뭐 지난주에 굿바이 코너에서 거의 다 저는 유보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에코프로라는 기업을 제가 매수해도 좋다. 그리고 관련 기업인 뭐 NS라든가 전기차 관련주를 좀 관심 가지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는데 그 이후로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리고 제가 말했던 4차 산업 중에서 보안 관련주 그리고 결제 관련주들 데이터 공개 관련주 원격 의료 관련주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조금 미리 선침해하는 개념으로 잡아가신다면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급등이 나오거나 슈팅이 나올 때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개별적인 종목 테마를 잡아서 수익을 야금야금 조금 챙겨나가면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관점을 이해하신다면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현금은 그냥 마련해 놓는 거다. 그 50%의 현금 비중은 저는 계좌에서 아예 빼버려라. 그거는 매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하락을 위해서 남겨놓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